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살 된 딸 하나를 둔 중소기업 다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주변이 다방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런 약간 촌동네 느낌이에요. 예전에 살던 집에서 다니는 회사까지 거리가 1시간이나 걸릴 정도로 너무 멀다 보니 회사 사장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기숙사 형식으로 아파트를 전세 내주셔서 아내와 딸아이까지 함께 이사와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이다 보니 사장님께서 집이 멀거나 타지에서 온 친구들에게 저처럼 방을 얻어주는 경우가 많아 내가 사는 아파트 동에만 같은 회사 직원들만 3명이 살고 있었어요. 아파트 위치가 외지고 근처에 PC방이나 그 흔한 당구장 하나 없이 놀 곳은 없다 보니 퇴근 후에 같이 모여서 술도 마시고 노는 경우가 자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 유독 저를 잘 따르던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리였을 때 입사한 놈이니까 대략 5년을 더 알고 지냈고 처음에 입사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주눅도 많이 들어있던 놈이라 잠깐씩 쉴 때마다 데리고 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안쓰러워서 챙기게 되던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놈도 저를 잘 따라서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저희 집에서 같이 밥도 먹고 약식도 먹고 가끔 놀러 나갈 때도 같이 가던 사이였죠. 아무튼 올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촌구석 같은 집에만 박혀있다 보니 와이프가 너무 우울해하길래 가까운 캠핑장으로 놀러를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 20분 거리에 마침 경치 좋고 한적한 캠핑장이 있더군요. 거기에 캠핑 좋아하던 같은 회사 형네 부부랑 그리고 그 동생 새끼랑 함께 가기로 했는데 금요일 퇴근 후 늦은 시간에 캠핑장에 도착해서 급하게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 먹고 챙겨간 조명 켜고 다 같이 술도 먹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저도 오래간만에 나가서 노는 거라 들떠서 술을 좀 마시다가 알딸딸해서 일찍 텐트에 들어가서 딸아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몇 시인지는 모르겠는데 추워서 깼는데 밖에서는 아직 술 마시며 노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그렇게 오래 잠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무튼 물이라도 마시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저희 텐트 안에 나랑 딸아이, 아내 말고 한 명이 더 있는 거였어요. 뭔가 싶어서 가까이 가보니 동생 새끼랑 아내가 서로 껴안고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와중에 그 동생 새끼 손은 와이프 가슴에 가 있고 와이프 속옷은 보기 흉하게 반쯤 벗겨져 있더군요. 아까 마셨던 술 때문인지 아니면 이 상황 때문인지 머리가 순간 확 아프면서 소리를 질렀죠. 속은 역겨워서 헛구역질도 나고 그 와중에 너 뭐하는 새끼냐고 소리 지르고 밖에서는 형네 부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텐트로 들어오고 아무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동생 새끼는 정신 못 차리고 일어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나도 그 순간은 보이는 게 없어서 머리를 잡아 뺨을 때렸습니다. 동생 새끼가 뭐라고 짓거리는 것 같기는 하던데 내 귀에는 들리지 않고 더 그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서 콜택시 부른 뒤 졸려서 꾸벅꾸벅하는 딸 아이만 들쳐업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딸을 다시 재우고 방에 앉아서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씩씩거리는데 결국 그날 와이프는 집에 안 오더라고요. 다음날에 아내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집에 들어오길래 핸드폰부터 당장 내놓으라고 한 뒤 통화 목록, 카톡, 문자부터 뒤져봤습니다. 당연히 다 지웠겠죠. 열받아서 바로 동생 새끼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바로 3층 그 새끼가 사는 곳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고 주먹으로 두들겨도 그 새끼가 집에 없는 건지 있는데 안 나오는 건지 쥐죽은 듯이 조용하길래 다시 집에 와서 아내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안 잡아떼고 술술 말하더라고요. 폰에 있는 기록 지웠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묻는 거에 짧게 대답만 했습니다. 둘이 나 없을 때 만나기도 했냐? 오래됐냐? 혹시 그 짓거리까지 했냐? 모두 맞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물으면서도 이 대답에는 아니라고 대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는데 다 맞다라고 말하니 나도 뭐 더 이상 화도 안 나고 할 말도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딸한테는 티내지 말라고 하고 들어가서 쉬라고 한 뒤에 1층에 내려가서 화단에 쭈그려 앉아 담배만 한 갑을 다 핀 것 같았어요. 다음날 출근하니 그 새끼는 안 보이더라고요.
다른 형한테 이 새끼 어디 갔냐고 물었는데 집에 일이 있어서 3일 정도 연차를 쓴다고 했다나. 그날 퇴근 후부터는 딸아이 데리고 본가로 갔습니다. 집에 가면 와이프가 그 새끼랑 내가 자는 침대에서 뒹굴거리는 게 자꾸 생각나고 얼굴만 봐도 더럽고 역겨워서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 챙기면서 나가는데 거실에서 마냥 눈물만 흘리는 아내를 보니 마음이 아팠지만 내가 이 집에 더 있다가는 미쳐버릴 것 같아서 그냥 나왔어요. 부모님한테는 아무 말도 못했죠. 그냥 장인어른이 아파서 와이프가 간병하러 처가에 갔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도저히 부모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아들네가 딸 키우면서 잘 사는 줄만 알고 있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회사에 그 새끼가 출근을 했습니다. 제 자리에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땐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울던 게, 부모님께 죄송했던 게, 그 새벽에 딸아이 안고 택시 타고 집에 오던 모든 게 그 새끼 때문인 것 같아 다짜고짜 그 새끼 정강이부터 까버렸죠. 그리고 일어나서 회사 밖 흡연실로 끌고 갔습니다. 변명할 거 생각하지 마라. 와이프한테 다 들었다. 이렇게 말하니 그냥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너무 미안하다며 질질 짜는데 그런 모습도 역겨웠습니다. 진짜 치고 싶었지만 참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형한테 너무 미안하고 다시는 형수 얼굴 안 보고 살겠다고 하네요. 고작 이런 새끼랑 뒹굴었나 싶어서 더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새끼 더 때리거나 발로 찬다고 나아질 기분도 아니어서 꼴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고 꺼지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끝내자니 제가 너무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사내 커뮤니티에 그 새끼가 한 짓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쪽팔리지만 어차피 바람난 거 한 그 순간부터 전 다 잃은 것 같아 아쉬운 게 없었죠. 친한 형 와이프랑 놀아난 땡로 새끼라고 글 올리고 복도 지나갈 때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마주칠 때마다 땡로 새끼라고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인 거 알지만 그땐 정말 마주칠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결국 그 새끼 일주일도 못 버티고 사직서를 냈더군요. 그리고 구직을 하던데 이 새끼 어딜 가든 내가 상간남 새끼라고 광고하고 다닐 거예요. 아내한테는 갈라서자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몇 번은 그 일 잊고 지내려고도 노력해봤습니다.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퇴근해서 나 안아줄 땐 그 새끼랑 안았던 모습이 생각나고 잠자리를 가지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제 집에서 그 새끼랑 몸섞은 아내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가에는 지난주에 말을 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처형내까지 싹 불러 모아서 아내가 바람나서 같이 못 사니 갈라서겠다고 말하고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어봤자 다시 잘 지내보라고 말할 게 뻔한데 굳이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있었던 일만 말하고 그냥 나왔죠. 장인 장모님 막내 사이라고 유독 더 편하게 대해주시고 저도 잘해보려고 같이 많이 다니기도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녀와서 집은 뺐어요. 굳이 그 집에 더 있기도 싫었고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말한 뒤에 딸아이와 함께 부모님 댁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변호사분을 통해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처갓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가 오네요. 물론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줬던 분들인데 안 좋은 일로는 서로 대화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어려워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지난주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모자라지만 부족한 거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지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나니 매일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바람피는 이야기라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들은 게 전부인데 막상 제 일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났나 싶기도 하고 참 생각이 많아지네요. 여기 사연 봐주시는 분들은 다들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긴 인생 봤을 때 이런 일집은 아무것도 아닐까요? 참 씁쓸하고 솔직히 제 모든 인생이 부정당한 느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을 해보니 정말 고부 갈등이나 시댁, 시월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더라고요. 주변에 기혼인 친구들도 별로 없고 있어도 시댁이 타 지역이라 사실상 주변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시댁은 마치 저를 괴롭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위해서 타지에서 근무를 하며 취미활동으로 볼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임에서 인사를 시켜주던 모임의 총무가 지금의 신랑이었답니다. 모임 사람들이 대부분 중년인데 저희가 어린 편이라서 자연스레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 모임을 하는 분들도 계속 저희에게 잘 어울린다고 말씀해 주시고 분위기에 이끌리듯이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타지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많이 외로운 마음도 있었고 자취를 하고 있다 보니 신랑이랑 집에서 이런저런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데이트도 많이 했는데 집안일도 능숙하게 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렇게 가정적인 사람이라며 결혼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동갑인데도 어른스럽고 듬직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의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졸라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인사를 드리러 갈 때에도 상견례를 할 때에도 이상하게 시어머님이 저에게 거리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아들을 뺏어간다는 식의 농담을 많이 하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전화가 부쩍 늘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시시때때로 전화 와서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시거나 점심이나 저녁 메뉴를 물어보시고 주말에는 오셔서 직접 음식을 알려준다는 등등의 사소한 불편이었는데 이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말에 와서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걸 알려주시기까지 하니까 내가 적당히 선을 긋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오겠구나 하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가실 때 주말에는 저희도 쉬어야 하고 어머님도 먼 길 오면 힘드시니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제가 가서 음식을 배우겠습니다 하고 웃으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대충 눈치껏 알아들으시면 좋은데 덕분에 아들 집에 오니 힘들지 않고 좋다며 다음 주에도 와서 반찬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신랑에게 주말에는 쉬어야 하는데 어머님이 오니까 불편하다고 말을 하니까 신랑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 가족들이 불편할 텐데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건 불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어머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이야기해두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신랑만 믿고 한숨 자고 다음날이 되었는데 신랑 휴대폰에 시댁에서 부재중 전화가 여러 번 와 있더라고요. 신랑은 아는지 모르는지 미동도 없이 잠만 자고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어서 신랑을 깨워서 전화를 바꿨더니 말없이 듣기만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는 신경 쓸 것 없다고 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TV도 보고 맛있는 간식도 먹으면서 또 하루를 보냈어요. 그 이후로도 어머님이 전화로 이것저것 캐물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일이 없으니 괜찮게 지낼만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첫 제사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본가에서는 제사를 안 지냈다 보니 걱정도 많이 되고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맏며느리다 보니 열심히 잘 배워둬야겠다 싶어서 회사에 휴무를 내고 제사 음식을 도우러 미리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을 도와 음식을 했습니다. 제사라는 게 낯설다 보니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제사 음식을 돕고 있었는데 시댁이 주택이다 보니 청소를 자주 하신다고 해도 벌레가 좀 있는 편인데 제가 벌레를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하필 다 구워둔 전을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밖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바퀴벌레처럼 큰 벌레가 사사삭 지나가길래 저도 모르게 왁 하고 놀래서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리면서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아픈 것도 모른 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뒤에서 야! 하고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어디서 뭘 보고 와서 이딴 식으로 행동을 하냐고 하시면서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하지 않는 걸 은연중으로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얼른 치우고 다시 굽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가라면서 거의 쫓아내다시피 하셔서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죄송한 마음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제가 일부러 넘어진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 말도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신랑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또 서러워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희 신랑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데 휴무도 못 내고 해서 미안한 마음에 전화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우니까 놀래서는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해보라며 말을 했는데 친구랑 다투고 고저질하는 어린아이 같아서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한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고 시댁의 제사 시간에 맞춰서 다시 갔는데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별 말씀이 없으시길래 이 상황은 적당히 지나갔어요. 제가 울어서 그런지 제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긴 했지만 이런 마음을 신랑에게 알리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참고 지나갔어요. 집에 와서 신랑의 추궁 끝에 이야기를 하고 신랑이 길길이 날뛰며 어머님께 전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되면 마치 어머님과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라며 신랑을 달래고 어머님께 그때 그 상황에 대해 죄송하다고 장문의 문자를 남기고 다행히 어머니께서도 고의로 그런 게 아니라면 알겠다며 일단락되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몇 번의 일만으로도 시댁이 참 불편하고 무섭기도 했는데요. 신랑이 있는 자리에서 결정적인 일이 한번 터지게 되었었어요. 제가 시어머님과 사이를 풀어보고자 신랑과 함께 셋이서 오붓하게 놀러를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어머님이 함께 동행한 여행이기는 하지만 오랜만에 나들이에 신이 나서 아가씨 때 입던 원피스에 구두를 입고 외출을 했습니다. 원피스는 무릎 살짝 위로 올라가는 길이이고 어차피 신랑 차를 타고 돌아다닐 예정이라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입은 게 화근이었어요. 처음 어머님을 모시러 가서부터 치마가 너무 짧다고 똥꼬치마냐며 말씀을 하시는데 기분 좋게 나들이 가려고 나왔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 보시기에는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가요? 하며 웃으며 넘겼는데 뒤에 서 있던 신랑도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기왕 나온 거 즐겁게 놀다 와야지 하며 맛있는 점심도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 시어머님과 친해져 보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말을 딱 끊으시면서 저한테 친한 척 착한 척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에 머리를 높게 묶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높게 머리를 묶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게 술집 여자 같고 보시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자꾸 제가 신랑을 시켜서 이간질하려 드는 게 여우 같아서 저한테 마음 주실 생각 없으시고 저한테도 그냥 도리만 지키며 지내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단정한 본인 아들 옆에 왜 저처럼 날리는 애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돼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신랑이 딱 왔습니다. 신랑이 오자 신나게 이야기하시던 시어머님도 입을 꾹 다무시고 저도 별달리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신랑이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신랑과 집으로 가는 길에 신랑이 사실 카페에서 이야기가 들려서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2층 계단 옆 자리에서 앉아 있었는데 올라오는 길에 시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었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니 신랑에게만큼은 이렇게 시댁과 잘 지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신랑이 알게 되니 허무하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신랑이 알게 되니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동안 말 못하고 갑갑했던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신랑이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데이트할 때 자주 가던 작은 일본식 술집으로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야기는 집보다는 밖에서 하는 게 이야기가 잘 될 것 같다면서요. 본인이 아무래도 첫째고 아들이라서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많이 예뻐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의지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처음 어머니와 잦은 전화와 집에 찾아오고 할 때에도 아들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분리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니한테 기분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 선을 그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로 신랑이 시댁에 전화를 해서 경조사 등의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저는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하고 시어머니는 버릇이 없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을 망쳐둔다며 큰 소리를 내셨지만 신랑이 그동안 있었던 일 그리고 특히 저에게 술집 여자 같다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시아버님께 이야기를 하며 이런 대접을 받으며 어떻게 편한 마음으로 왕래를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아버님도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건지 알겠다고 하셨대요. 시댁과의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되니 결혼을 그렇게 기다렸던 아이도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도 안 생겼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 기회에 시댁과는 연을 끊으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무관심했던 시아버님, 저를 술집 여자의 여우라 부르던 시어머님, 그리고 몇 마디 섞어본 적 없는 도련님까지 노력을 하였음에도 피드백이 없다면 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임신한 걸 아직 모르시는지 시댁에서는 연락이 없지만 연락이 온다고 해도 태교를 위해서 만나지 않을 생각이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어느 집이든 결혼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시댁 부모님과의 갈등일 텐데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입니다. 그때 저희는 22살 한창 혈기왕성하고 무서울 것이 없이 그저 즐겁게 연애하던 때였고 그저 하루하루 즐겁기만 했었죠.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중 저에게 큰 사건이 생겨버렸습니다. 아직 사회에 발도 담가보지 못한 나이만 성인인 저희에게 아이가 생겨버린 거죠. 홀어머니 아래서 자라며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의 외동딸인 저와 집안의 늦둥이로 어머님의 정성어린 보살핌을 받고 자란 남편. 철없는 20대 커플 앞에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고 아직도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겁도 없이 어설픈 책임감 하나로 결혼을 준비했죠. 뭐가 예쁜 건지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알아볼 틈도 없이 배가 부를 대로 부른 상태로 대충 식을 올리고 시아버지 명의의 방 한 칸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집에 엄마가 채워주신 신혼살림들. 엄마는 넉넉히 좋은 것들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모든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저희를 위해 집을 내어주시고 살림살이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예쁜 아들을 낳았고 조리원에 갈 돈도 넉넉하지 않아서 젊다는 핑계로 집에서 몸을 풀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들이라 전몸살이 유독 심하게 길게 와서 신랑이 마사지를 도와주고 있는 도중에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남편을 밀쳐내고 후다닥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밀어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으며 주저앉아 현관을 보며 멋쩍은 웃음을 짓고 있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신발을 벗으시며 문을 잠그고 그럴 것이지 현관문을 잠그지도 않고 그러고 있다고 젊은 것들이 정신 빠졌다며 한 소리를 하셨죠. 지나가는 길에 무슨 일 없나 하고 잠깐 들리셨다고 하시며 시어머니께서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시며 이런 건 이렇게 관리해라. 겨울엔 창문을 살짝 열고 습기가 차지 않게 잘못하면 집안에 곰팡이 핀다며
20분가량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러나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설명을 하시다가 댁으로 가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민망한 순간이었습니다. 문단속을 잘 안 하는 편이 아닌데 남편이 그런 건가 했다가 정말 내가 깜빡한 건가 생각해보다가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에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집에 있을 때도 문단속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때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래서요. 정말 다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상황이었으니 항상 2번, 3번, 4번 생각날 때마다 문단속을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출근하고 이제 막 기어다니기 시작하는 아들 때문에 방문도 닫지 않고 생활하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당연히 문단속을 철저히 하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 아들은 거실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고 저는 잠시 볼일을 보러 화장실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는 순간 분명 문단속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잠겨있는 걸 알고 있는데 또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겠어요? 변기통에 앉아있는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곧바로 화장실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밖으로 나와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묻자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편 집인데 당연히 내가 키를 가지고 있으니 들어왔지. 어떻게 들어왔겠냐고 되물으시더군요. 갑자기 나는 소리에 잠들었던 아들이 깨서 우는 바람에 아들을 안고 토닥이며 멍하니 서 있는데 주방 싱크대로 향하시는 시어머니, 싱크대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용한다고 더럽게 쓴다고 혼나고 냉장고에 든 게 없다고 혼나고 설거지를 어떻게 했길래 물이 사방으로 튀어서 물자국이 다 났다고 혼나고 물건을 어질러 놓고 산다고 혼나고 아들을 안은 채로 10분간 혼나고 서 있었습니다. 그쵸, 혼날 수 있죠. 저는 아직 너무 어렸고 살림은 서툴렀고 본인 늦둥이 아들이 사는 집이니 더 신경 쓰이셨을 테니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노크도 없이 벨도 한번 누르지 않고 그냥 문을 따고 벌컥 들어오시는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댁으로 돌아가시고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직접 말하는 것보다는 남편이 잘 말해주길 바랬거든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있는데 문이 벌컥 열렸다. 어머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아마 처음에 그때도 문을 따고 들어오신 것 같다고. 하지만 남편은 믿지 않았어요. 그럴 뿐 아니라고. 그러실 분들이셨으면 신혼집 하라고 여길 내주셨겠냐고요.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방문조차도 벌컥 연 적 없는 분이시라고 노크 소리 못 들은 거 아니냐고. 일단 자기가 어머니한테 오시기 전에 연락은 하고 오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얘기한다고 했으니 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당연히 오신다면 저에게 연락하시고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멍청한 착각이었다는 걸 며칠 뒤 아들 예방접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도 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싱크대를 수세미로 닦고 계셨거든요. 아이를 안고 아이 짐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저는 현관 앞에 벙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너무 놀랐고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가 싶고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으시는 건가 무시당하는 건가 싶어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인기척에 현관 쪽을 바라보셨지만 저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집 밖으로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차마 엄마한테는 솔직하게 말도 못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러 그냥 왔어 그냥 이러면서 짐을 내려놓았죠. 엄마는 오랜만에 손주 얼굴 본다고 좋아하시는데 누구는 문 벌컥벌컥하며 들어오는데 엄마는 친정엄마도 손님이라고 불편할 거라고 한 번을 먼저 찾아오지도 못하고 먼저 약속도 잡지 못하는 그 모습에 괜히 콧등이 찡해지고 눈물이 핑 도는데 꾹 참고 TV 보는 척하며 애써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남편에게는 연락이 오질 않고 대신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15살 차이 나는 시누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마주쳐도 길게 대화한 적 한 번 없는 어색하고 불편함의 끝판왕. 시누이의 전화. 엄마가 그냥 집에 들어가 있어서 놀랐겠다 하시며 처음엔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처음 한마디가 끝이고
어린 나이에 아이 키우며 집안일 하기 힘들까봐 그 나이 드신 엄마가 가서 집안일 좀 도와준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고. 그걸 또 막둥이 내세워서 엄마 못 오게 하라고 시켰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네가 중간에서 잘해야 가족관계가 돈독해지는 거고, 네가 중간에서 잘 못하면 가족이 남이 되는 거라고. 너희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하시는데 통화 볼륨 소리를 막 눌러서 줄이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차오르는데 또 여기서 한마디 했다가 어린 게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고 못 배웠다고 할까봐 가만히 듣고 있다가 끊고 잠든 아들을 엄마 집에 놔둔 채로 지갑만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앉아서 TV를 보다가 들어오는 저를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신발을 벗으며 따져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전화 안 하고 신우이가 전화하게 됐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했길래 내가 못 배운 사람이 되며 우리 엄마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거야?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연락도 없이 문 따고 들어와서 살림살이 마음대로 만지고 그러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가 잘못된 건지 말해봐. 라고 바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지지 않으려는 건지 자기 엄마 욕한다고 생각한 건지 더 큰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아니, 엄마가 집안일 도와주러 오신 건데 인사도 못할 망정 그렇게 쌩 나가버리는 게 못 배운 거지. 다른 게 못 배운 거냐? 나이도 있어서 무릎도 안 좋은데 와서 도와주면 감사하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너도 좀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같은 여자인 누나가 너를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 같은 며느리 입장이고 하니까 누나한테 전화해달라고 했다. 왜 그게 잘못된 거냐고. 지금도 누나가 전화해서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바로 온 거 아니야? 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던지요. 아무리 싸우고 난리를 쳐도 생각의 차이가 좁혀지질 않는다는 게, 아, 이런 게 벽 보고 싸우는 느낌이라는 건가 싶고 너무 답답하고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짜증이 났습니다. 지 볼일 보는데 우리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야 이해를 했을까요? 다음날 시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시아버지도 얼핏 얘기를 들으셨는지 저희 부부에게도 부부 관계에 대해 충고해 주시며 서로 간의 일은 일단 둘이 먼저 해결하라고, 누굴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어머니께도 예고 없이 저희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후 예고 없는 방문이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사라졌고 따로 연락도 자주 하지 않으셨죠. 저희도 여느 부부처럼 싸웠다가 화해했다가 그렇게 또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저희 결혼 기념일 날 친정엄마께 오후에 아들을 맡기고 저희 둘만의 파티를 열었습니다. 신혼이 아예 없던 20대 어린 부부, 와인 한 잔과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 순식간에 타올라 분위기는 금방 무르익어갔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있는 우리 부부 앞에 현관문이 쫙 하고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남편이 옆에 흩어져 있는 옷가지들로 저희 몸을 가리며 나가라고 엄마, 나가라고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고 저희는 급하게 옷을 주섬주섬 입고 주저앉아 남편은 멍하게 벽을 응시하고 있고 저는 뭔지 모를 감정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님은 댁으로 가셨을 줄 알았는데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시어머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초저녁부터 무슨 짓이냐고 남사스럽다고 신발을 벗으시려 하시는데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냐고요? 저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집인 거 알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는 건 잘못한 거고 다 큰 성인 아들네 부부집에 문 따고 들어오는 어머님은 잘 하시는 거냐고요? 라고 울면서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당황도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내 집에, 내 아들 집에 내 마음대로 오지도 못하냐? 어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너희가 뭐 하는지 내가 알고 찾아왔겠냐?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몰고 가는구나 네가?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턱 막히려는데 그 말을 직접 들은 남편은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화를 내더군요. 어머니를 밀치며 엄마,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렇게 찾아왔어? 어? 그동안 이 사람이 엄마가 이렇게 찾아왔다고 해도 나 안 믿었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제 키 완전 바꿀 테니까 나가라고 라고요. 그러고서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열쇠 당장 바꾸자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 남편을 보니 그래, 이혼할 수도 없고 어쩌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제대로 제철을 해주는 모습에 좀 마음이 풀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다음날 도어락으로 변경하고 문 따고 들어오는 시어머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시아버지 생신날 일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술을 드시고 울면서 하소연을 시작하셨거든요. 늦둥이라 걱정되는 것도 많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내가 매일 찾아간 것도 아니고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려고 지들끼리만 번호 외우고 그러고 있다고요. 애들이 애를 키우는데 걱정이 안 되냐고, 내가 허구한 날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들 걱정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세상 서럽게 울면서 땅을 치시며 아들 잘못 키웠다고 1시간을 울고 계시니, 시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마스터키를 본인에게 한 게 맞기를 하셨습니다. 혹시 정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자고요. 드리기 싫었지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스터키 받으시면서 아버지께 절대 본인이 꼭 가지고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또 약속한다고 하셨기에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정말 아버님께서 열쇠를 숨겨두신 건지 아들이 혼자 걷기 시작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문 벌컥 시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였어요.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문 벌컥 시어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가진 시어머니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타나셨죠. 이젠 비밀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어진 울트라 최강 파워 생캐로요. 아이와 산책을 다녀오면 집 거실 물건을 이리저리 치워놓고 걸레질하고 계신다거나, 방에서 낮잠을 재우다 같이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오면 설거지를 옆으로 치워놓고 싱크대 배수구에 끼인 음식물 찌꺼기를 빼내고 계시거나, 그렇게 자주 오시는데 먹을 걸 가져오시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들려서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 정도를 집안 곳곳을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스타일로 정리를 하시며 다 들리는 혼잣말로 계속 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정리가 끝나면 후련히 댁으로 가세요. 마스터키 시어머니의 방문이 3달째 이어질 무렵 저는 더 이상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방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뭐든지 당해봐야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찬스를 이용해서 마스터키를 받아냈고 틈만 나면 시댁으로 출동했습니다. 화장실에 계시면 문을 벌컥 열고 저 왔다고 인사드리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먹을 게 많다면 이거 꺼내고 저거 꺼내고, 거실에 아들 내려놓고 장난감 펼쳐놓고 내일 다시 올 거니까 장난감 두고 가겠다고 아들만 데려오기도 하고 말이죠. 남편 쉬는 날엔 남편한테 아들 맡겨놓고 저 혼자 시댁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있기도 했어요. 장보고 들어오시던 시어머니께서 놀라서 장보고를 다 떨어뜨리시고, 물론 거기에 계란 한 판이 있어서 치우느라 고생 좀 했지만 나름 통쾌해서 치우는 내내 즐거웠답니다. 한 번 사고를 친 후 며칠 뜸하게 가지 않고 있다가 점심시간 좀 지난 후 아들 손잡고 시댁에 갔죠. 설거지를 쌓아두고 간식을 드시다가 현관문이 팍 열리며 저희가 들어오니 엄청 놀라셨는지 콜록거리시며 당황하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어머니도 설거지를 엄청 쌓아두신다고, 배수구에 음식물 찌꺼기 좀 보시라고, 냄새 난다고, 혼자 드신 거 아니냐고, 얼마나 많은 반찬을 준비해 드시길래 그릇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냐고, 반찬 좀 나눠 먹자고 제잘제잘 거렸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들과 함께 던져지듯이. 아직 술 먹고 야밤이 들어가서 술주정 하는 거 못했는데, 계획한 게 몇 개 더 남았는데 다 못해보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똑같이 문 벌컥 방문, 아니 마스터키 방문 복수를 한 후 우리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문 벌컥 마스터키 시어머님은 안 오시네요. 시어머님이 안 오셔도 싱크대 배수구 청소도 잘하고 걸레질도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시 문 벌컥 마스터키 시어머님 시작되어 찾아오시면 전 이번엔 정말로 술주정 부리로 야밤에 시댁에 찾아갈 거예요.
계획해두었던 몇 가지 방법들 다 할 거예요. 지지 않을 거예요. 마스터키를 가진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시어머니. 저 복수의 칼 없애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